자, 우리 어제 삼각함수 들어갔었는데 먼저 했던 게 이제 일반각 개념에 대해서 배웠지. 그래서 우리가 각이라는 것은 이제 시초선이 있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벌어진 만큼이 각인데, 얘가 이제 동경. 동경은 이제 움직이는 거야. 시초선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얘를 각이라고 했는데 동경이 정해진다고 해서 각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각도가 40도라 하더라도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40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서 360에 40이 더 더해진 각일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얘는 정확히 몇 도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360도 곱하기 n. 그러니까 이거는 바퀴 수를 나타내는 거야. 거기에다가 40을 더 더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일반 각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좌표 평면에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봤을 때 이제 동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정했었지. 그래서 요 더해지는 요 각이 1사분면이면 1사분면의 각, 요게 2사분면이면 2사분면의 각 이렇게 나타냈었지. 자, 그리고 어제 잠깐 하다 말았는데 이제 호도법이라고 해서 이 각을 나타내는 이제 다른 표현을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되는데, 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제 그러니까 도라는 단위로 나타냈던 요 방법은 이제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원의 둘레를 360등분해서 그 한 칸만큼의 각을 우리가 1도라고 하고, 그 1도를 또 60등분해서 1도의 60분의 1만큼을 뭐 분이라고 하나 봐. 그리고 1분의 또 60분의 1만큼을 1초라고 하는데 계속 60분의 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제 표현하기가 좀 불편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제 실수로서 표현을 하자 해서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호도법인데, 자, 요거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자, 원이 있을 때 부채꼴을 하나 그릴 건데, 이 부채꼴은 지금 반지름 길이가 호의 길이랑 같아지는 그 정도 크기의 각만큼 벌려서 요 각을 1라디안이라는 단위로 새롭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각을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보통은 생략을 해서 나타내. 그래서 그냥 1이라고 하면 그것이 요 정도의 각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익숙하게 표현했던 이제 60분법의 각이랑, 그리고 얘를 이제 호도법으로 바꿀 건데, 도대체 몇 도가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이걸 잘 바꿀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반지름이 R인 원의 그 둘레의 절반, 요 노란색 부분은 길이가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 반지름이 R이라면 요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돼야 돼? 그렇지, 파이 R.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얘는 파이 R이 되겠지. 자, 그리고 너희는 호의 길이랑 그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이제 R이라면 이 길이와 이 반원 부분의 호의 길이, 요거는 정확히 파이배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봤을 때 1로 표현을 한다면 이 각, 우리가 180도로 알고 있는 요 각은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는 얼마가 돼야 되는 게 맞을까? 그치, 파이. 호의 길이가 파이배 됐으니까 중심각의 크기도 파이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1이라고 표현했던 것의 파이배가 돼야 되니까 얘는 파이로 이제 표현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180도로 표현했던 각은 이제 호도법에서는 파이로 표현이 되게 되겠다.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각들을 전부 다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몇 가지 써보면, 자, 그럼 90도는 180도의 절반이니까 여기서 호도법에서는 파이의 절반이 돼서 2분의 파이로 표현이 되겠지. 자, 그 다음 60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180도의 3분의 1. 그러면 3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좁게 썼구나. 자, 그래서 60도, 45도, 뭐 30도. 이런 좀 중요한 각들은 바로바로 호도법으로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45도라고 하면 90도의 절반이니까, 그렇지, 2분의 파이의 절반하면 또 4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30도는 60도의 절반, 그래서 3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뭐 6분의 파이.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뭐 120도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 60도의 2배라고 치면 얘는 뭐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뭐 360도라고 하면 180도의 2배니까 2파이. 뭐 270도는 뭐 90도의 3배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2분의 3파이 뭐 이렇게 표현되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각들은 조금 바로바로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게 이 연습을 좀 잘 해주면 돼. 앞으로는 60분법보다는 이제 호도법으로서 많이 표현을 할 거니까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각도 바꾸는 거 연습 좀 해주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뒷페이지로 넘어오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호도법으로서 하면 공식이 조금 바뀌게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을 세타로 놨을 때 그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먼저 기존에 알던 공식대로 우리가 한번 써보자. 먼저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는 원이 있었을 때 원 둘레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중심각에 비례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원의 둘레는 이제 2파이 r이잖아. 근데 중심각이 세타다라고 하면 얘를 전체 원의 둘레를 360 등분한 것 중에 이제 세타만큼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지. 자, 근데 여기서 360도라는 것을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아까 했듯이 얘는 2파이가 되거든. 2파이. 그러면 2파이를 약분시켜주면 이제 공식이 어떻게 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와 중심각을 곱하면 이제 그대로 호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여기서의 중심각은 당연히 호도법으로 표현된 중심각이 돼야겠지. 60분법이 아니고 호도법. 자,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세타, 반지름과 중심각의 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생각해 보자. 부채꼴의 넓이. 자, 부채꼴의 넓이도 부채꼴 자체가 원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희가 원 넓이를 먼저 구해주고 파이 r 제곱, 그리고 곱하기 중심각에 비례하니까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구했었단 말이야 원래. 자, 근데 여기서 360도 이것이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파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공식이 나오게 되겠지. 자, 파이 약분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제곱하고 중심각.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중심각을 곱하면 부채꼴 넓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r이랑 세타 곱한 것이 이제 호의 길이잖아. 호의 길이를 만약에 l이라는 문자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2분의 1 그치, RL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R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R과 세타의 곱을 호의 길이를 바꿔주면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도 너희 많이 좀 썼던 표현일 거야. 중1 때 처음 배울 때. 자, 그래서 호의 길이가 L이고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로 했을 때 우리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리고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리고 또는 2분의 1 RL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한번 볼 건데 135쪽 넘어와서 거기 178번, 179번은 지금 한번 너희 풀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기, 그리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 표현하기. 조금 외우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178번 풀어봐. 기준은 180도가 파이다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조금 쉽게 바꿀 수 있을 거야.
자, 거기 136쪽은 같이 안 해도 되겠지. 요거는 아까 했던 각도 바꾸는 거니까 뭐 거기 필수에 4번, 5번 그 밑에 확인 체크들은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고. 자, 137쪽 넘어와서 우리 부채꼴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위에 거는 그냥 공식 확인하는 거니까 대입해서 바로 풀어줄게. 자, 반지름 길이가 4cm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 cm인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와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호의 길이가 2파이면 얘는 반지름 4와 지금 모르는 중심각의 곱이니까 중심각이 얼마? 그렇지. 양변에 4분의 1 곱하면 2분의 1 파이, 2분의 파이가 되겠지. 뭐 호도법으로 표현됐지만 요거 90도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자, 넓이는 자, 공식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4니까 4의 제곱 16. 그리고 중심각은 2분의 파이. 4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그래서 공식 외워주도록 하고. 자, 그럼 밑에 필수 예제 이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 크기를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이 둘레가 지금 8이라는 뜻이야. 둘레. 자, 우리가 둘레라고 하면 부채꼴의 둘레니까 반지름 2개 더한 거랑 호의 길이까지 합쳐졌을 때 둘레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지름 길이를 r로 표현하고 호의 길이를 l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면 2r 더하기 l이 지금 8이라는 뜻이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최대 넓이잖아.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자, 2분의 1 r 제곱, 그치, 세타 도 맞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로 놨던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서만 표현을 하면 2분의 1 rl로서도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위에 r과 l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자, 그럼 얘 변형을 해주면 2r 넘겼을 때 l이라는 호의 길이는 8 빼기 2r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l 자리에 우리가 8 빼기 2r을 넣으면 r에 관한 어떤 2차식 형태로 넓이가 표현이 되겠다. 자, 그럼 2분의 1r을 분배해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r 이렇게 r에 관한 2차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이때 r의 범위는 반드시 적어줘야 돼. 자, 둘레가 8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r은 얼마보단 좀 작아줘야 될까? 자, 봐봐. 이 중심각이 작아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중심각이 그러니까 얘는 중심각이 변할 수 있잖아. 그래서 중심각이 만약에 엄청나게 작아진다면 거의 이런 느낌으로 될 것이고, 그러면 r이 4보다는 좀 작아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사실 부채꼴이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붙는다 가정했을 때는 이게 거의 4랑 4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4보다는 조금 짧아야 호의 길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겠지. 얘가 4가 돼버리면 얘들 둘만 더해도 벌써 8이잖아. 그러면 부채꼴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4보다는 좀 작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된다. 이 정도 알 수 있겠지. 그럼 뭐야? 그냥 2차 함수 최대 최소네. 2차 함수.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리고 축이 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2a분의 b 생각을 하면 2가 되겠지.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0에서 2까지. 0에서 4까지. 자, 그럼 반지름이 2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는 최대가 되겠다. 그러면 2를 대입을 하면 얼마가 돼? 8이 되겠지. 8. 그래서 최대 넓이는 8. 자, 그리고 그때의 중심각 4야? 맞네.
4가 되겠지. 자, 그리고 그때 중심각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 자, 중심각으로 표현된 넓이 공식 여기 있지. 여기다가 R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2 넣어주면 얘가 2가 되네. 그럼 2세타가 되는데 이게 최대 넓이 4여야 되니까 세타 중심각은 2가 되겠지. 자, 2로 표현돼도 전혀 이상한 거 아니지. 이제 우리 호도법이니까 저렇게 실수 형태로 각이 표현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밑에 185번 거기 원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자. 185번. 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이고 모선의 길이가 3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이고 모선의 길이가 3. 자, 건널비.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옆넓이인데 밑넓이는 뭐 바로 표현되잖아.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그렇지, 그냥 파이. 자, 그리고 원뿔의 옆면은 무슨 모양이지? 펼치면? 부채꼴. 그래서 얘를 옆면만 한번 펼쳐보면 뭐 이런 식으로 펼쳐질 것이고. 자, 그리고 호의 길이. 원뿔의 옆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뭐랑 같아? 둘레랑 같이.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의 둘레는 2파이가 될 거냐. 2파이. 자, 그러면 반지름 길이와 호의 길이가 나온 부채꼴의 넓이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1 RL, 2분의 1 반지름과 호의 길이 곱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2분의 1 반지름 3 그리고 호의 길이 2파이 해주면 3파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원뿔의 건넓이는 밑넓이 파이와 옆넓이 3파이를 더한 4파이가 되겠다. 뭐 옛날에 했던 건데 복습 삼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삼각함수 들어가면 되겠지. 자, 140쪽으로 넘어가 보자. 자,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의 정의를 먼저 볼 건데 이것은 미리 정해놓아진 것들이니까 너희가 그냥 기억을 하고 좀 받아들여 주면 돼. 너희가 옛날에 중3 때 삼각 비례를 했을 거예요. 뭐 사인 60도, 코사인 60도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직각삼각형에만 한정 지어진 것들이고 실제로는 지금 오늘 할 것이 진짜 정의이기 때문에 이제 90도가 넘어가는 각들에 대한 것도 사인, 코사인을 생각할 수가 있으면 돼. 너무 크게 그렸나? 자, 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표현을 할 거고. 민영아. 자,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R인 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자, 그럼 뭐 한번 적어보면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중심이 0,0, 반지름이 R.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원이 있을 때 지금 삼각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원 위에 어떤 점을 한번 잡아볼 거야. 그리고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는 X, Y라고 할게. X 좌표가 X, Y 좌표는 Y. 자, 그러면 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얘를 시초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점과 P를 잇는 얘를 이제 하나의 동경으로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 있을 텐데 얘를 이제 세타라고 정의를 했을 때, 자, 사인 세타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원의 반지름분의 저 p의 y 좌표, y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 이 원의 반지름분의 저 점의 x 좌표.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자, 이것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제대로 된 정의가 돼. 옛날에는 뭐 빗변분의 높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그거는 이제 직각삼각형의 어떤 한 각에 대해서만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작은 범위의 것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범위로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 동경이 1사분면이 아니고 2사분면이든 3사분면이든 이제 똑같은 식으로 너희는 반지름분의 p의 y 좌표 사인, 반지름분의 p의 x 좌표 코사인, x 좌표분의 y 좌표 탄젠트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우리가 옛날에 직각삼각형에서 했던 거 생각을 하면, 자, 만약에 P에서 이제 X축 쪽으로 이제 수선을 내리면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옛날에 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생각을 해봐. 하기 전에 우리가 길이 먼저 표현해 보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빗변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R이 되겠지. 그리고 이 좌표 생각했을 때 높이는 뭐가 될까? 그렇지, Y. 그리고 뭐 여긴 당연히 X가 되겠지. 자, 그럼 옛날에 사인이 이거였잖아. 빗변분의 높이. R분의 Y. 똑같이 적용이 되지. 그 다음 코사인은 이렇게 빗변분의 밑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동경이 이런 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 정의만 생각을 하면 그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분면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어떤 부호를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만약에 P라는 점이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서, 자, P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P가 여기 와 있을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의 동경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때 각 세타는 이제 2사분면의 각이 될 텐데, 이때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동경이 2사분면 쪽으로 가서 이 각도가 2사분면의 각이 된다면, 그때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 자, 정의는 그대로야.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사실은 동경의 위치가 어디든 간에 항상 양수가 되겠지. 길이니까. 근데 이제 XY들은 이제 4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바뀔 수 있어. 자, P가 2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부호만 쓰자. 사인 세타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반지름분의 Y좌표. 그렇지. P점의 Y좌표는 일단 X축 위쪽이니까 양수겠지. 그래서 사인의 값은 양수가 돼. 그러니까 요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일 때 그 사인 세타의 값은 양수가 된다는 뜻이야. 코사인 세타는 어때? 그렇지. 양수분의 음수. 여기에 P점의 X좌표가 음수잖아. 그래서 얘는 음수. 탄젠트는? 그렇지. 마이너스. 자, 그래서 요거 4분면에 따라서 이제 그걸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P가 3, 4분면의 점이 됐을 때, 그러니까 3, 4분면의 각에 대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사인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그렇지. P가 여기니까, 아니면 P점의 부호만 한번 써볼게. 이거는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잖아. 그다음 얘는 X좌표, Y좌표 모두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반지름분의 Y좌표인 사인 세타는 음수가 되겠지. 그 다음 반지름분의 X좌표인 코사인도 음수가 될 것이고, X좌표분의 Y좌표인 탄젠트는 그러면 양수가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 4, 4분면. 동경이 4, 4분면 쪽으로 이제 뻗어졌다면 이 점 P의 좌표는 양수, 음수가 되겠지. 자,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누구만 양수 값을 갖게 될까? 4, 4분면에 대해서는 사인.
그렇지? 코사인 얘기지. 그래서 사인 음수, 코사인 양수, 탄젠트 음수. 이렇게 되겠지. 자, 1사분면도 참고적으로 좀 써보면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야. 반지름 양수고 좌표 모두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모조리 양수다. 자,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1사분면은 이제 all 모두 양수다. 그 다음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잖아. 그래서 싸. 그리고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지. 그래서 탄.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니까 코. 뭐 책마다 좀 달라. 올, 사, 탄, 코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4분면 순서대로 뭐 올, 산타, 크로스 뭐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고. 어쨌든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그리고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1, 4분면은 전부 다. 올, 사, 탄, 코.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기본 각에 대한 삼각비는 조금 외워줘야 돼. 너희가 중3 때 다 외웠을 거야. 그래서 그거 한번 볼 건데. 자, 그냥 특수각이라고 표현할게. 우리가 60분법으로 치면 0도, 30도, 그리고 45도, 60도, 90도. 요거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호도법으로 바꿔보면 0도는 0, 30도는 6분의 파이. 자, 45도는 몇 분의 파이가 돼? 4분의 파이. 자,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그렇지, 2분의 파이. 자, 이 각에 대한 이제 삼각함수 값들을 기억을 할 건데, 원리는 뭐 너희 진짜 직각삼각형에서 했었지. 그 예를 들어 30도 같은 경우는 기준각을 30도로 만들어 주고 이 세 변의 비를 이제 썼단 말이야. 그래서 뭐 1대 2대 루트 3. 그래서 사인 30도는 뭐 2분의 1. 자, 코사인 30도는 뭐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해서 뭐 3분의 루트 3. 나머지 각도에 대해서도 삼각형 그려서 전부 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자, 어쨌든 외우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나는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냥 분모 2 다 써락하고, 그리고 분자의 루트 다 씌우고, 그리고 여기 루트 안에는 순서대로 이제 0, 1, 2, 3, 4 쭉 써놓으면 이제 사인이 완성이 되지. 자, 그래서 사인 0은 0. 사인 이제 30도 아니고 6분의 파이를 읽을게.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얘는 그대로 2분의 루트 2.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얘는 1. 이렇게. 그 다음 코사인은 거꾸로. 그래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그리고 0. 그리고 탄젠트는 어떻게 기억했어? 코사인분의 사인.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가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잖아. 근데 얘를 분수로서 한번 생각해봐. 이걸 분모, 이걸 분자. 그럼 분자 분모에 r을 곱해주면 x분의 y라는 탄젠트와 같아지지.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한다면 1분의 0이니까 0. 그 다음 얘는 분모 2 제외하고 루트 3분의 1로 보면 유리화했을 때 3분의 루트 3. 그다음 같으니까 1, 1분의 루트 3. 그리고 탄젠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지. 자, 그 중에서 특히 30도, 45도, 60도에 대한 값은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특수각이라 해서 이 정도만 기억을 했잖아.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각을 넓혔기 때문에 90도가 넘어가는 각들도 이제 특수각으로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뭐 예를 들면 그림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30도를 여기 쓰긴 했는데 얘는 지금 여기 동경이 여기 각이 30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자, 이 점을 이제 P로 잡고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로 봤을 때 이제 이 각에 대한 삼각함수들을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외우고 있다면 사인 30, 코사인 30, 탄젠트 30은 전부 다 쓸 수 있겠지. 자, 사인 30은 2분의 1. 코사인 30은 그렇지 2분의 루트 3. 그리고 탄젠트 30은 3분의 루트 3.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30도일 때 사인이 되는 그 반지름분의 y좌표, 이거의 b가 반지름을 r로 봤을 때 이게 1대 2대 루트 3인 거 생각하면 여기가 2분의 1 r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것의 루트 3배니까 2분의 루트 3 r이 되겠지. 그러면 반지름분의 자, 이 점의 y좌표가 이거 길이 같은 거 알겠지. 그럼 얘분의 얘 하면 2분의 1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30도, 45도, 60도 말고 만약에 150도에 대해서 묻는다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벌어진 만큼이 예를 들어 30도라고 치면 이 각이 지금 150도인 거 맞지? 자, 그래서 여기다 쓸게 그냥 150도. 자, 그럼 150도라는 각에 대해서도 사인 150도, 코사인 150도, 탄젠트 150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정의대로 한번 해보자. 자, 사인은 어차피 반지름분의 y좌표야. 그러면 이 반지름 길이를 r로 봤을 때 자, 여기가 150도고 150도에 대한 삼각비지만 우리는 이 삼각형의 그냥 세변의 길이 b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가 30도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낫겠지. 그러면 여기가 r이라면 여기가 2분의 1 r이 되고 여기가 뭐 길이로 치면 2분의 루트 3 r이 될 거 아니야. 요거 이해돼? 그러면 이 점 P의 좌표는 X좌표는 0에서 왼쪽으로 2분의 루트 3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R. 그 다음 위로는 2분의 1R만큼 올라갔지. 자, 그러면 사인 150도는 정의대로 하면 반지름분의 이 점의 Y좌표. 2분의 1R이니까 R 약분하면 그냥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다음 코사인 150도는 반지름분의 이 점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150도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사실은 어때? 요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이나 합동일 거 아니야, 합동.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되는 요 빗변 길이나 뭐 여기 밑변 길이나 높이가 똑같을 건데 근데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제 좌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호가 음수로 바뀔 수는 있지. 근데 부호 봐봐. 사인 양수,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 우리가 처음에 사분면별로 부호 기억하자고 했을 때 올사탄코. 부호만 달라진 거 말고는 사실 1사분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익숙한 요 각에 대한 삼각비랑 숫자상으로 달라질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는 너희가 150도에 대한 삼각비를 구할 때 실제 150도로 구하기보다는 30도에 대한 우리가 외우고 있는 30도에 대한 삼각비를 떠올리고 그리고 그 각이 몇 사분면인지 생각을 해서 부호만 잘 바꿔주면 된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지. 그러면 30도, 45도, 그리고 60도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 여기에 대칭되는 뭐 150도 또는 135도 또는 120도 이런 것들도 직접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이 값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값들에서 부호만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고 뒤에 문제 풀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라고 이제 원을 놓고 시작했고, 아까 이 원의 방정식 이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다라고 했잖아.
자, 그리고 사인이랑 코사인을 봤을 때 얘들의 정의는 R분의 Y, R분의 X라고 이제 표현됐지. 근데 요 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여기서 얘를 Y는 꼴로 한번 바꿔봐봐. 양변에 R을 곱해주면서 Y는 꼴로 바꿔보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에다가 R을 곱한 거. 그렇지. 그래서 R 곱하기 사인 세타. 그 다음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X는 꼴로 바꿨을 때 R 코사인 세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반지름과 좌표로 표현된 것이 사인 코사인인데, 그러면 어떤 동경의 X좌표, Y좌표를 우리가 XY로 놓고 시작을 했을 때 여기서의 XY는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동경 P의 좌표를 표현을 하면 X좌표가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 점은 이 원 위의 점이니까 이 원의 방정식인 여기에 XY에 대입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대입해서 제곱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럼 X좌표를 제곱해주면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제곱을 둘 다 적용시킨 거고, Y좌표는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것이 R제곱이다. 자, 그러면 R제곱 약분시키면 뭐가 남아?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 뒤에 쓸게.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얘들의 합이 얼마다? 그치, 1. 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나중에 엄청 많이 쓰일 거야. 우리가 같은 각에 대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각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된다는 거. 얘는 왜? 요거는 이제 표현인데,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것을 두 번 곱한 것을 제곱으로 표현하잖아. 근데 이 괄호 쓰는 게 귀찮기 때문에 괄호를 안 쓴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걸 괄호 그냥 빼버리고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사인 세타의 제곱인지 또는 세타를 제곱한 그 각에 대한 사인인지가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 써줘.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인 2분의 파이 제곱 요거랑 사인 제곱 2분의 파이는 차이가 있겠지. 얘는 의미가 이제 사인 2분의 파이를 제곱한다는 의미고, 얘는 2분의 파이라는 각을 제곱하면 4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각이 될 거 아니야. 요 차이. 요거는 좀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삼각비의 제곱은 여기 알파벳 끝나는 부분에 제곱을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와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거기 142쪽 먼저 한번 볼게. 자, 우리 외운 거 좀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제 먼저 잠깐 볼 건데, 이거는 뭐 쓸 건 없고 그냥 눈으로. 자, 191번. 다음을 만족하는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자,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모르는데 사인 값은 양수고 코사인 값은 음수래. 자, 우리가 올사탄코 생각하면 사인만 양수인 부분은 그렇지 2사분면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2번은 코사인만 양수네? 그렇지 4사분면 올사탄코. 그 다음 3번 사인 코사인의 곱이 음수래.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야. 그렇지 3, 4분면이 되겠지. 이거 3, 4분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양수, 얘는 사인만 양수, 얘는 탄젠트만 양수, 얘는 코사인만 양수. 그럼 2, 4분면 되네. 또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만 양수고 반대로 말하면 사인은 음수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세타는 2, 4분면 또는 4,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각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부호 기억을 하고
자, 18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지금 반지름이 4인 원이 그려져 있고, 근데 반지름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삼각 함수, 이건 어차피 b이기 때문에. 자, 다음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지금 P점의 좌표를 일단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자, X좌표는 마이너스 2루트 2. 그리고 Y좌표는 2루트 2.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 4. 자, 그럼 사인 세타 정의를 생각해야 돼. 반지름분의 Y좌표. 그래서 4분의 Y좌표인 2루트 2. 약분해주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럼 코사인 반지름분의 X좌표. 그러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근데 뭐 여기서는 묻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이 세타가 몇 도냐 라고 묻는다면 너희 구할 수 있겠니? 이 값을 보고. 여기 지금 표는 지웠지만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저 부호 떼고 생각해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 이었던 각이 1사분면에서 몇 도였어? 45. 그치, 45도. 그러면 얘도 중간인 거. 그치? 그러니까 요 각이 똑같이 45도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세타가 나타내는 이 각은 몇 도란 뜻이야? 그치, 135도. 만약에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4분의 3파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겠다. 자, 188번. 자, 원점 O와 다음 점 P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시오. 자, 1번 같이 해보고 2번은 너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지금 P라는 점은 마이너스 4,3이야. 마이너스 4,3 P. 그리고 원점에서 이은 요 OP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자, 그때 사인 세타, 코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여라. 자, 근데 얘들의 정의 자체가 어차피 반지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뭐 오늘 직접 그려도 되고. 잘 못 그리겠다. 아니면 좌표만 보고 그림 이렇게 그렸을 때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요 반지름 구할 수 있겠지. 얼마가 될까? 4, 3이니까 바로 5가 되겠지. 그래서 점 P는 반지름이 오면서 중심이 원점인 그런 원위의 점이야. 그리고 2, 4분면이 되고. 자, 그럼 이제 정의에 따라서 사인 세타 반지름분의 이 점의 Y좌표 5분의 3이 되겠지. 코사인 세타는 5분의 2.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4분의 4.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지. X좌표분의 Y좌표. 풀 수 있겠지. 자, 2번 연습삼 한번 풀어보자. 4분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어? 약속? 약속 때문에 학원을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무슨 뭐 친구 만나기로 한 그런 거야? 다음부터 약속 때문에 학원 시간 그거는 하면 안 돼. 알았어. 오늘만큼 일찍 가자. 야, 나 3, 4분면 뭐만 양수야? 그렇지. 잘 가.
자, 답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이 돼? 마이너스 17분의 8. 자, 그 다음 코사인은? 그렇지, 17분의 15. 그 다음 탄젠트는? 15분의 마이너스 15. 그렇지, 마이너스 15분의 8이 되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돼. 원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반지름 표현해주고. 자, 그 다음 밑에 거 보도록 하자. 자, 이거 우리가 1사분면의 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그 삼각비의 값이 같으니까, 삼각함수 값이 같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처음엔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가, 자, 봐봐. 그치, 3분의 2파이란 건 일단 120도잖아. 그럼 120도는 2사분면의 각이고 여기 있는 각일 거 아니야. 이렇게 120도. 그러면 얘를 대칭시켰을 때 1사분면의 몇 도와 지금 대칭될까? 여기 몇 도일까? 그치, 60도.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이 60도랑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이 직각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 120도면 여기 60도니까. 그러면 60도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쓰면 돼. 근데 단지 부호만 조심, 부호. 자, 사인 60도. 여기서 그냥 3분의 2파이로 쓸게. 그렇지, 2분의 루트 3인데 사인 2사분면에서도 여전히 양수지. 그래서 그대로. 그 다음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2분의 1인데 코사인은 2사분면 각에 대해서는 음수니까 이렇게. 그 다음 탄젠트 60도. 마이너스 그렇지, 3분의 루트 3인데 탄젠트는 2사분면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직접 그려서 또 다 하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얘는 우리가 양의 각으로 표현하면 일단 몇 사분면일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자, 봐봐. 음의 각이니까 여기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만큼 돌아가는데 파이라는 것이 180도잖아. 그러면 얘는 파이보다 여기 6분의 1파이만큼 덜 돌아간 거지. 이렇게. 자,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되는 그만큼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다. 그러면 이 각은 대칭시켰을 때 1사분면에서는 몇 도랑 같은 거야? 몇 파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지름, x좌표, 뭐 y좌표에서 그 삼각비 값을 구하는 게 원래 맞는데 이렇게 대칭시켜봐. 30. 그렇지. 여기 6분의 파이만큼 벌어진 거니까 여기도 6분의 파이로 봤을 때 이거는 30도니까 너희가 30도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하면 사인 30도를 떠올려. 얼마지? 2분의 1. 근데 얘 각 자체는 3, 4분면의 각이니까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라며. 그래서 사인은 음수가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음수고 코사인 30도 생각하면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 탄젠트는 일단 플러스고, 그리고 탄젠트 30도를 생각하면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각도 우리 옮겨서 1사분면으로 생각하는 것 잘 기억하도록 하자. 미안, 내가 또 1시로 자꾸 착각을 한다. 우리 12시 40분까지잖아. 그럼 예은이가 일찍 간 게 아니네? 왜 말을 안 해줬니? 나는 한 20분 일찍 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자, 뒤에 문제는 다음에